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승 전략사업과장님 발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포천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이태승.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태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전략사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준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은구 산업유치팀장입니다. 한대현 산업단지 조성팀장입니다. 김홍탁 행복주택팀장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조 의회 업무 지원 현황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한 건으로 용적 일반산업단지 녹지 부분 활용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한 녹지율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활용이 불가하여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 내역에 대하여는 진행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2일 윤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장자 일반산업단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건은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였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기각되었고 피고가 상속권 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고 항고도 기각되어 지난 11월 29일 대법원에서 기각 처리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쪽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3쪽 4번 일본부 50억 대출 회수 방안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회수가 되지 않았으며 일본부 채비기에 대하여 현재 입주 신청업체가 있는 상태로 업체와 입주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준공전까지 상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연료를 LNG로 변경하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지난 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권고사항을 사업 시행자가 받아들여 보조보일러는 LNG로 변경을 하였으나 주보일러는 아직까지 유연탄을 연료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7일 서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화도간 고속도로 고모IC 신설 및 K디자인빌리지 노선 변경에 대하여는 고모IC는 신설로 K디자인빌리지 구간은 지하로 통과하는 안으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소금대위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금대위 민원서류는 2015년도 6건, 2016년도 8건 총 14건으로 그중 해결이 5건, 장기검토가 5건, 기타가 2건, 처리불가가 2건으로 처리불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2016년도 1번입니다. 국내면 이철규 씨가 요구한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마을발전기금 조성 요구권은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6번 가산면 방축 2기장님이 요구한 가산 IC 설치 요구에 대하여는 내년 6월 완공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추가 IC 설치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사쪽의 주요 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완료된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 민간자본 보조금 대행 사업 및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은 총 268억 9,800만 원으로 포천 맑은물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장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173억 8,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장자 일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95억 1,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쪽 민간대행 사업비로는 총 420억 6,700만 원 중 장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334억 6,100만 원이, 용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86억 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은 전략사업과 소관사업과 중각사업으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3-2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용정 일반산업단지 공업연수 공급사업은 배수지 광급자재 제작업체 부도로 배수지 형식 변경과 군내 배관 변경으로 사업비 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존 배수지 연결 우벽 부분 누락공과 액치빈 사장 등으로 2억 6천만 원, 배수관로 선형 변경으로 700만 원 등 총 3회에 12억 5,300만 원이 설계 변경 증액되었으며 7쪽에 배수지 변경에 따른 정비공사로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정 1위 부가정비공사는 광급자재 운반관리 변경과 민원 해결을 위한 마을 한길 아스콘 포장 등으로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 현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쪽 4번 예산 운영 현황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4-2 명시이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법률 및 전문기관 자문비 5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기반 시설 설치비와 용적이비 부가정비공사, 마을에 간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용정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수자원공사와의 공사구간 축적되는 부분이 있어 준공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4-3 사고 2월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쪽 예산전용 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재원협의시 우리시 부담분이 과대하게 잡혀있어 13억 8천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민원 서류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소민원 서류 접수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0조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는 총 8건으로 이 중 7건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로 이송하였으며 탄약호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모범일이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시공사와 마을 간의 원만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6번 민간 위탁 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관리는 해당 없으며 11월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후 발전 방안 대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경기연구원으로부터 하였으며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과 일반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사이버 경건주택 용역을 실시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2조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협약 이건은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천지역 건축사회와 장자 용정산업단지 건축설계 및 건립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였으며 포천시 건설협의회와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하여 관내 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자 일반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동두천시와 GS 열방학 관청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등에 대한 업무 지원을 받고자 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일반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전략사업과 소관사업에 대하여는 2017년 주요 업무 보고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 업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뢰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뢰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뢰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업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뢰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뢰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뢰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뢰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뢰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뢰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뢰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 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뢰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뢰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 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 위탁 사무 관리 및 용역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뢰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뢰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 위탁 사무 관리 및 용역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8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뢰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뢰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 소관 업무인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력 사업과 소관 업무인 대규모 민자 투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뢰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식 의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포천 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협의가 다 끝나고 이제 국민집법에 의해서 시행 인가만 내주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 상생협약에 대해서 이제 조건정비위원회 심의 때 이제 그 심의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용역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상생협약 방안에 대해서 옛날에 저희랑 협의한 거 위에 이제 그 마을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장학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학금에 대한 문제는 당신네들이 사업 체계가 어떻게 그것까지 포함해 줄 거냐 하고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답이 없고요. 또 그 설문조사할 때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그 주변에 그 골프장 하면은 마을 발전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협약에서 시에서 반영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동안 얘기한 거에 장학제도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요즘에 그 실시되는 사업 중에서 그래도 좀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그렇게 관광 개발 사업인데 이 문제 중에 진출 인허 문제는 잘 해결되시는가요? 지금 양문건설은 도로 확보장해가지고서 부산비 13억 9천만 원을 기부를 해갖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조상계획 공고 및 통지에서 지작물이 얼마고 해도 대상자들한테 지금 통지를 했습니다. 2주 동안 이제 이의 신청 받는데 그거 끝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보상이고요. 네. 자,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겠죠, 주민 입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그 투자 제의하고 사업 제의할 때는 주민 편의 시설을 뭐 어떻게 해주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지금 와서 약간 흐지부지해진 느낌으로 들리던데
지금 그것은 우리 주민 편의 시설에 확답받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죠? 사업지 안에를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면 그 이외에 사업지 안에 뭐 이게 원래는 뭐 농산물 판매장이나 무슨 체육시설 같은 게 이제 관광지 내에 거의 뭐 주민들이 같이 호흡해서 놀 수 있고 공연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뭐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거 다 반영되더라고요. 그 다가 뭐죠? 아, 그 지금 이제 그 콘도미니엄도 숙박시설은 콘도미니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오락시설에 이제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그다음에 눈썰매장, 그다음에 뭐 패밀리 골프 게임, 뭐 인공암정 공장,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 거기 콘도미니엄에 있어서 콘도미니엄의 부속적인 그런 시설 말고요. 네. 주민 편의 이용 시설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뭐 궁도장, 뭐 무슨 뭐 야구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야구장, 축구장하고 저기 그 국궁장도 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구장, 축구장, 뭐 배드민턴장, 베이스볼장 해갖고 그 10만 제곱미터에 거의 그 관광단지 안에는 거의 뭐 주민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맨 처음 제안서 때와 틀리게 지금 뭐 많이 좀 빠질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심의를 받다 보니까는 이제 심의 받으면서 이제 많이 좀뭐 코드 같은 것도 좀 객실이 줄었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뭐 필요한 게 좀 더 심의 받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빼라 놓으라 해갖고 들어간 게 있는데 큰 틀에서는 당초에서 그렇게 크게 뒤집어지진 않았습니다. 전체 면적은 이제 산지 관리하면서 조금 줄어서 54홀에서 골프장이 45홀로 줄고 좀 이렇게 규모가 조금씩 바뀌었지 저희들이 뭐 요구했던 사항을 못하겠다 해서 빼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또 시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잘 접목시켜가지고 그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사업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배하시는 분 지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성 의원님 지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약고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포천 구리 이 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게 개설이 되면서 장애물로 인해서 탄약고 이전하는 안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그 내용이야 어찌됐든 간에 소문이 있는 탄약고가 결국엔 무복리로 이렇게 통합 취합되면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탄약고로 인해서 더 큰 또 민원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발전소 사업 지원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주고 또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 볼 거에 대한 부분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탄약고 이전에 대한 부분으로도 그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보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합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 발전소도 정비사업법에서 주변 특별금이 나가고 골프장 같은 거는 이제 뭐 법에는 없지만 그래도 마을 발전기금이라고 사업자를 하는데 실제 이 탄약골 사업을 어느 사업 시행이 아니라 이제 군부대랑 기부하고 양념하는 이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군부대 요구를 해도 그래서는 뭐 어렵다는 얘기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그냥 시비로 세워서 이제 좀 약간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불만을 약간 좀 달랜다고 얘기하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적으로 요 탄약고 지원 사업에서 주민들을 하려면 어떤 국비나 이런 소방부랑은 저희가 뭐 공문을 계속 보내고 해도 조금 뭐 자기네는 뭐 양여하면은 할 일 다 했다. 기부 받은 것만큼 어차피 합의서대로 양여 받은 건 다 했다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주변을
도와주려면 시기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시의 재정이 뭐 그렇게 남는 부분도 아니고 재정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다수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것은 애당초에 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은 제한자가 거기에 탄약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또 모르고 이 사업 구간에 대한 노선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천시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하든지 조기 착공을 빨리 시켜야겠다. 근데 그 조기 착공에 대한 부분도 탄약구 때문에 조기 착공이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불의의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자기 지역의 한복판을 통과하니까 구리시, 그 다음에 남양주시, 또 문화재관리구역, 저촉구역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한 부분이 조기 착공이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는데 마치 우리 포천시는 탄약고 때문에 조기 착공이 안 되는 것 마냥 그것도 포천시에서 관제 데모를 하면서까지 포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제 데모를 하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기 착공을 해달라 라고 주장을 했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결국에 얕은 꼼수를 낸 것이 송리에 있는 탄약고를 이전해서 그 개발 비용으로 인해서 옮기는 부분에 대한 경비 마련을 하고 또 송리 지역에 탄약고를 이전시킴으로 인해서 송리 지역 주변은 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가 창출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한 미리 예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서 엊그저께 지역 언론에 나온 내용에 대한 건 제가 확인하지 않더라도 일부 개발에 대한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하고 함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도 아시죠? 그러면 이게 포천시를 경영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이런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얄팍한 수를 이용해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직자의 입장에서 한번 본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전략사업과장은 뭐 올 1월부터 해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탄약고 이전 관계는 뭐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라서 친숙한 건 없는데 큰 흐름을 봤을 때 첫 번째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회에 차라리 뭐 포천 지역이 아닌 도로 이전을 했으면 그게 가장 최선이었고 그 이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저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 방안을 검토한 것 같은데 그 송호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그 특지개발에 대해서 사실 저쪽에서 사업 시행자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왜 니네 내년에 한번 빨리 해서 넘겨줘야지 안 하냐 했더니 그쪽 그 송호리 땅 지역 자체가 이제 뭐 도전 지역 법에 되게 이제 농림 지역 해갖고 완전 묶여 있는 게 거의 한 60%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많은 면적을 특지 개발을 하려면 땅이 또 반듯한 것도 아니니까 또 옆에 땅도 사야 되고 또 저희가 지금 4차선이 그 송호리 특지 개발 끝나는 데서 끝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또 4차선을 또 개설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택지 개발을 해서 그 땅을 분양을 했을 시에 이익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로 돈이 뭐 몇백억이 더 들어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들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뭐 탄약고를 해서 그 무림리 무공립 주민들이 뭐 피해를 입는 걸 저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요. 근데 송우리 쪽이 그렇게 좀 큰 혜택이냐 하고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 시행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를 좀 주저주저하는 그 사업이 그 사람들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제안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을 해갖고 2종으로 돼서 아파트로 해서 택지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도 용도지역으로 봤을 때 2종으로 풀릴 확률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주변이 또 그 인도 주변 요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 용지로서 이제 웨이트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거기를 사업을 해서 이윤이 조금 나오면 빨리 할 텐데 거기도 마이너스 사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아직 안 나고 내년 3월까지는 낸다 그러는데 송우리 특지 개발에서 그 많은 이득이 나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자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꼼수를 부린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의 입장에서 얘의 어떤 답을 좀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또 사실은 지금 이태승 과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처음부터 그 부서에 있었을 적에 업무를 본 것이 아니라 지난 전직 공직자들이 쭉 봐왔던 일에 대한 부분 어쨌든 근무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한 지역은 경제적 부가 창출에 대한 걸 보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업권을 가지고 피해 지역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무조건 대의를 위하고 무조건 다수가 옳다 그래서 그것이 다 옳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소수의 피해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감안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또 그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개발로 인한 것만 또 조기 착공에 대한 것만 앞세워서 그렇게 피해보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정기관, 국가가 뭘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수의 피해보는 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부분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걸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공직자 입장에서 내가 오너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은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최선이 완전히 옮기는 게 안 돼갖고 지금 이 상태로 지원하러 갔을 때는 하기서 이게 별가름적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 피해받는 그 사업 시행자랑 그 합의서를 만들면서 협약을 하면서 이 송우리에 이제 이전하는 거에 대한 개발 방안도 좀 들어가야겠지만 송우리 그 옥션 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들어가야겠지만 지화되면서 그 주변에 대한 그 피해 입는 거에 대한 그쪽에서 무슨 대안인가 뭔가 좀 지원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좀 가장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포천시가 감안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라도 이 피해 지역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든 제도적인 부분이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군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내년에 이제 탄약고가 이전이 돼갖고 했을 때 지금 돼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가 최소화될수록 지금 가장 줄이는 거를 주 역점으로 군부대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일본으로 상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지원하고 이제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하는 지원에 대한 거는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철저히 감안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탄약고가 또 이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군사보호 구역 내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는 걸 제안했어야 되고, 또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듯이 그 무림리, 직동리, 이곡리 이쪽에 계신 분들이 군사도를 이용해서 우리 포천시나 소울읍에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구로 이렇게 멀리 우회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게 사전에 가만히 돼가지고 제안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와가지고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포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미리 검토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결국에는 기업의 이윤만 챙겨주는 어떤 그런 역할밖에 못했다. 개인 회사라는 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대우에서 여기 이전하는 사업에 본인들이 손실을 입고 손해본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했겠어요? 지금 자기네들 이익이 없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과장님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기업주의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손해보면서 이거 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맨 처음에 그 왜 군사시설 보호를 알면서 노선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 탄약고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이윤이 안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함으로 해서 고속도로 쪽의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 자체로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따져볼 부분이에요. 사실은 소머리에다가 지금 우리 탄약고 이전하는 것 그 부지로 받고 거기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 거 해줬잖아요. 우리 포천시에서. 아직 지금 이쪽 송우리에 대한 지구 아니고 뭐고 이게 시작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그 조건부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전하는 걸로 대우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택지 개발을 하는 걸로 됐는데 이게 2종이 될지 1종이 될지는 지구단위를 해봐야 되다 보니까 지금 대우에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2종으로 해서 다 구층 아파트 지면 좋은데 지금 가진 땅의 형태상 땅의 용도 지역상 이게 다 2종으로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이제 도시계획에서 상담해도 이걸 다 2종으로 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이 마이너스다 하고 이런 얘기가 400이 뭐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나오고 이게 다 고층으로 이 땅이 전체가 다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고층 아파트 지단은 다른데 이 용도 지역이 그렇게 이 땅이 다 그렇게 바뀌기는 현재 용도 지역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 포천시는 대기업이나 또 개인 회사, 기업에는 아주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요. 그렇죠? 뭐 MOU 맞는 차원도 보면 작은 공장 하나 지려고 그러면 온통 보완을 요구하지만 포천시와 MOU를 맺었다라고 하면 이미 허가 났다라고 봐도 아니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선제적으로 앞서 행정을 베푸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1종이든 2종이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향후에 따져볼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따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손실을 보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서 선제 행정에 대한 부분은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시한 군사도로 이용에 대한 부분, 또 어떤 군사 지역에 대한 축소에 대한 부분, 이것을 포천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포천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우리 사격장과 관련된 부분도 60년간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어제 사실은 또 사격장 지역에 대한 어떤 선진지 견학도 가지 않았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탄약고로 인해서 60년 이상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한다면
포천시가 앞으로 지금 발전소 사업에 따른 어떤 지원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 지역에 피해 보는 분들에 대한 건 전혀 가만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사격장 지역에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향후에 우리 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지자체 의원님, 네, 이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그 탄약부 관련해서는 애초에 이제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 전임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말씀하셨듯이 송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개발이 되는 부분이고 이전되는 곳은 이제 영구 고착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그래서 송호 지역의 개발에 대한 일부분을 그 고착화되는 지역에 지원하시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 개발이 부담금이 됐든 아니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또는 국가에서 지원 지원 조례를 만들든 뭐를 만들어서라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민간에서 분담금이든 개발 이익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주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해제가 돼서 지역개발에 호재가 생기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거 이종일증 여기서 과장님이 따질 게 아니에요. 막말로 평생 그 군사시설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지역이 일단 풀린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기존에 합치는 지역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 시설이 영구적으로 있어야 될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한쪽에는 재산상 개발 이익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영구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민간 사업자들은 국가에서 이전 끝나고 나면 이거 더 해달라고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잡을 때 미리 상대적으로 개발 이익 분담금이 됐든 지원 조례를 통해서 행정기관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만드세요. 그러지 않으면 다 해놓고 누가 해줘요 그걸. 지금도 뭐 수익 얘기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남이 그거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는데 미리 좀 대응을 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자체 의원님, 이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지 이외가 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이 계십니다. 저희가 올 5월 달에 그 공청회를 거쳤죠. 예. 예, 그 소급사무소에서. 환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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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주로 나왔던 의견이 참가했던 지역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었죠?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그 당시 제가 그 본바로는 그 광릉숲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무림인가 그쪽에 JCT라는 붙은 데가 무림이에요. 그 저기 동네 나눠지는 거, 고마하시죠. 무복리 주민들 그 동네 적어되는 동네가 이제 나눠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IC 신설 문제. 예. 크게 그렇게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일 중요한 문제인 노선에 대한 별명에 대한 내용 있었죠. 예. 그 우리 포천 지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을 경우 남양주와 양주를 연결시켜주는 부지만 제공하는 그랬던 노선이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되자마자 특별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서명 작업해서 겨우 봉우리 지역의 IC를 내천 지역에서 하나 하고 봉우리 지역의 IC를 해서 민자고속도로와 423번도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고 있는데 이건 거의 저희가 봉우리 IC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빌리지 부지 지하화는 뭐 틀림없다고 해도 되겠죠. 지금 설계가 시작돼서 그렇게 설계가 가면서 실시 협약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다만 고모 IC는 이제 땅값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보다 자꾸 요구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재원이 없다, 좀 어차피 국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담을 IC 토지 보상비에 대한 거는 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국가 재원으로 해달라고 저희도 못 낸다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고는 좀 부담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이 고모 IC에서 내려와서 접속되는 도로 부분이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IC로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되는 저희 뭐 시도든지 지금 계획은 저기 그 시도 29호선에 이제 붙이는 걸로 IC에서 나오면 요금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 29호선으로 이제 접속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29호선이 현재 도로폭이 몇 차선이죠? 지금 2차선, 뭐 일본 조금 전에 2차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차선에서 IC가 바로 2차선으로 접속할 수 있나요? 제발 이제 그 사업이 추진되고 하면 시도 29호선이 확장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나고 예, 계시죠. 예. 그거는 당연히 아마 IC 그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시도 29호선 확장 공사를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사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물론 이제 IC를 뭐 우리 시에서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최대한 뭐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K 디자인 빌리지 조성과 같이 이 도로 확장에 대한 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IC 만들고 나서 그 도로 확장을 나중에 또 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 그 송오리부터 포천시 가장 큰 주요 밀집 지역인 송오리부터 그 고모 IC 신설되는 부분까지 그 4차선 확장에 대한 거를 뭐 도를 뭐 시도에서 뭐 경기 지방도로다가 습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취하셔가지고 그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개통할 시점에는 그 도로도 확장이 돼서 같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이제 설계 도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설계 도면이 나오면 그 도면 가지고 이제 도로부서랑 협의를 해서 또 접속되는 도로에 대한 확장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하게끔 부서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시민들이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 되어지는 예상을 그 진행하는 공사에 맞춰서 계획하고 또 계속적으로 뭐 예산을 갖다가 도 예산을 받든지 우리 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같이 진행해서 같이 공사 일정이 끝나야 되는데 하나하나 나중에 끝나다 보니까 마냥 공사가 되고 결국은 그 도로가 실질적인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뭐 4년, 5년 더 지나야 되는 그러한 어떤 좀 불합리하다고 부를까요? 좀 그런 측면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번에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추진하시면서 송울 지구부터 고모 IC까지 도로 확장에 대한 노선도 같이 검토해서 IC가 개통과 동시에 송오리 지역까지 같이 연결돼서 광릉수 우회도로 연결 등등해서 정말 K 디자인 밀리지뿐만 아니라 그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우리 포천시에 정말 제대로 된 그 위치가 될 수, IC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는 도면 나오는 대로 바로 해서 늦어지지 않고 포천시가 같이 그 주변 도로 같이 하도록 도로 건설과 저희가 미리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이승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자시 의원님 아니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철 연장 사업에 대한 부분은 2017년도 예타에 우리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포천뉴스였는데 어제 경기도에서 그 도시철도 공청회가 있었습니다요. 근데 그 얘기 저도 포천뉴스 읽어봤는데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광역철도고요. 어제 경기도에서 한 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 승인받는 도시철도입니다. 저희는 광역철도에서 재원 부담이 이제 7대3이고 그 도시철도 재원 부담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거는 제외된 게 아니고 저희는 기국가망으로 계획이 돼서 3차 도시가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수립해서 하는 이제 그러니까 광역철도, 도시철도 이게 개념이 다른데 이게 헷갈리면은 일반 제가 포천뉴스의 담당 기자한테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냥 자료 오전 중으로 주겠다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쨌든 전 포천 시민의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분에 대한 것이 행여라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포천시가 제외돼서 어떤 또다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장자 산단에 대한 부분은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걸 과장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안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짚어